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이번 주 BGM 머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 CPHI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CPHI에 참가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은 항체 신약 연구원 IDC 완공에 따른 경쟁력과 추가 파트너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60평 규모의 대형 미팅룸만 무려 6개가 갖춰진 CPH2023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의 단독 부스 모습입니다. 즉 이번 CPHI에서 회사는 연구개발부터 임상, 상업화와 생산에 따른 풀 밸류체인 구축을 완성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풀 밸류체인의 핵심인 부산의 항체 신약연구원 IDC 완공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부산의 IDC와 임상 및 인허가 전담의 헤드쿼터, 싱가포르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CDMO 생산기지 오송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로 연결되는 각 기업의 시너지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구 개발이 사실은 프레스티지의 미래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 여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벤처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벤처 기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즉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캐시카우는 물론 항체 신약 개발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HD201하고 HD204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에 다 성공을 하고요. HD20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 나라에는 벌써 라이센싱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번 CPHR을 통해서도 많은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HD204 같은 경우에는 아코드 헬스케어하고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라이센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그 비즈니스는 회사는 바이오시밀러의 새로운 세일즈 파트너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CPHI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그룹의 수장인 박 회장이 전시 전 일정을 직접 소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번 CPHI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 박소연 회장은 특히 이 최장암 정복에 한층 탄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상용화가 예상됩니다. CPHI 현장에서 박소연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CPHI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밝힌 넥스트 제너레이션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췌장암 정복입니다. 회사의 고유 표적물질 파우프를 통한 췌장암 진단과 치료에 글로벌 기업의 협력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임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진단 키트를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한 두어 군데 좀 라인업을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런칭을 한 1개국이라도 런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가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만간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췌장암 진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췌장암하고 직결되어 있는 마커에 기반한 그런 진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그 관심 있는 고객사를 아니면 파트너사를 만났을 때 파워프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이 파워프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이 파워프를 기반으로 한 췌장암의 진단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체 신약은 1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1상이 완료되면은 바로 2A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1상을 좀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트를 오픈해서 이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호주하고 한국 그리고 이제 동유럽 한 1, 2개국 정도도 더 추가를 해서 좀 서둘러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은 그 벤처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항체 신약 개발을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부터 그 상업용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갖췄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도 좀 가치를 또 새로운 방법으로 창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노력을 하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저희 전 임직원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MOU를 체결한 닥터 레디스와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본격적인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영업팀을 신설하고 CDMO 수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수주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최소 2곳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과 공정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2사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한 CDMO, 대형 CDMO를 하기에 적합한 공장이 사실 4공장입니다. 그래서 4공장을 빨리 생산에 준비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GMP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엔지니어링 배치에 그다음에 PPQ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동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으로 회사는 이후 GM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CDMO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달 글로벌 제네릭 기업 닥터레지스와 MOU를 체결한 회사는 2사 공장을 통해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생산할 계획이며, 닥터레지스가 보유한 글로벌 영업망을 통한 추가 수주도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닥터 레디스하고 하는 프로젝트에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항체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생산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공동 비즈니스 유닛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업하고 마케팅을 그 비즈니스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들어온 수주에 대해서는 CDO가 필요한 부분은 닥터 레디스가, 그리고 상업용 생산, GMP 대량 생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눠서. 회사는 전시 일정 3일 동안 데일리로 닥터 레디스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추가적인 수주 확보를 위해 심도 깊은 미팅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CPH 2023 현장에서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CPHI는 이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만큼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참가율도 높습니다. 올해는 CPHI의 공식 파트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외 주요 기업들의 모습 김효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전 시장의 규모는 물론 참가업체와 관계자도 이른바 역대급입니다. CDMO 전시관, 원료의약품 전시관, 완제의약품 전시관 등 각 홀마다 사업별로 나눠져 있으며, 특히 이번 CPHI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전시장 메인 홀에 위치해 5공장을 통한 추가 CDMO 수주 확보와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장 곳곳마다 회사 로고가 광고돼 KCDMO의 입지를 더욱 확실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CPH에서 메인 홀이라고 볼 수 있는 3번 홀에는 K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송도 국제도시 내 36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플랜트 건립에 따른 생산 문의가 잇따르며 CDMO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올리고, 합성신약, mRNA CDMO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ST팜은 주력 사업인 올리고 제2 생산동 증설에 따른 기대감도 확대돼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는 입장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력이 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 치료제에 대한 분야와, 그리고 새로운 모달리티로 하고 있는 mRNA에 관련된 CDMO에 지금 주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고객사의 미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수주를 받는 것.
더불어 CPIH의 경우 전통적으로 원료의약품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 계약을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국산 신약 팩스클로와 엠블로, 나보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수출망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 대웅제약 역시 10여 년 넘게 지속 참여하며 글로벌 미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1일차만 해도 저희가 한 100개 업체? 전 세계 인도, 중동, 중남미, 러시아, CIS, 미국, 유럽 합쳐서 한 100개 정도 업체랑 미팅을 한 것 같습니다. 3일이니까 한 300초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글로벌 수출 확대에 따른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보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산업전시회 코마린에 우리 조선 3사가 각자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건 키워드는 친환경과 스마트입니다. 부산 현장에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코마린. 전 세계 40여 개국 약 900개 기업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선박, 해양 설비 등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도 모두 참가해 친환경과 스마트를 키워드로 잡고 각자의 기술력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디젤 잠수함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건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주목됩니다. 이 선박은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항구에서 선적하고 해상으로 운송하고 또 해상에서 설치까지 한 척으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설치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선박은 최대 수심 65m에서 최대 높이 173m까지 이런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흔들림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하나오션은 두 척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현재 건조 중에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인도할 예정입니다. HD현대는 이번 전시에서 그룹사 공동 부스를 마련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 관련 최첨단 기술을 대거 소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소 운반선 모형과 이중 연료 엔진 모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저희는 총 8개 조선해양 관련 그룹사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또 친환경 개조 서비스 그리고 AI와 ICT 솔루션을 활용한 자율운항 솔루션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은 자율검사 로봇 와치도그, 상태 기반 스마트 고장 진단 시스템 등 스마트, 디지털 선박 기술에 방점을 뒀습니다. SBSL CBM은 사물인터넷,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고장 진단과 유지 보수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어떤 선박의 형태 이런 것보다 선박에 꼭 필요한 또 스마트십 자율운항으로 넘어가는 이 기술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운항이나 스마트십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선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 오퍼레이터들이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5일 미국 ABS 성급으로부터 스마트 고장 진단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3사는 저마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네, 이어서 분양 현장입니다. 이 서해 바다와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시와 MTV에 공급됩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 종황동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지상 최고 35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는 1,410만 원. 사업지 인근에 MTV 반달섬 개발 계획이 있고요.
네, 저희가 분상제 아파트입니다.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분양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80%가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으며 이 중 20%는 영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다 조망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접해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약 1,500평 크기의 중앙광장을 형성했고 약 4,000평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송도 신도시로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는 교통의 장점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6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A타입이 전시됐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침실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선보였고 복도에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식탁과 조명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수납장을 선보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C와 MTV에 공급한 단지들이 완판을 기록한 상황.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SK텔레콤이 VR, AR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노출이 많은 옥탑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이 4D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는 식인데요.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안전대 체험존에서 VR 기구를 활용해 30층 높이의 가상작업 현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고층 건물 안테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덜컹하는 충격음과 함께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실제로는 1.5m 낙하지만 VR 기기가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요란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대전 부사 사옥에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관 SKT 패밀리 세이프티 센터의 모습입니다. 통신공사, 철탑 작업 등을 진행하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실감형 교육장입니다. SK텔레콤은 고품질 유무선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0여만 건에 달하는 작업을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안전체험 교육관을 구축하여 통신 작업 특화된 체험 교육을 구성과 협력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KT 패밀리 세이프티 센터에서는 책과 필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VR 기기와 AR 센서, 4D 시뮬레이터 등 첨단 ICT 기술들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공간으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따끔거릴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감전 체험을 비롯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섬세한 체험들에 작업자들은 위험성과 경각심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위험을 인지하는 역량을 키워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전체험교육관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시설을 통한 안전체험 교육을 계열사를 넘어 협력사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는 협력사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넓혀 제공하고 연간 8천여 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LS전선이 약 9년 만에 동해공장 내외부를 언론을 통해 일반 공개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높게 뻗은 건물이 환한 빛을 밝히며 LS전선 동해공장 일대를 밝힙니다. LS전선이 지난 5월 준공한 VC V타워입니다. 높이 172m, 아파트 63층 높이로 여기선 초갑 직류송전 해저 케이블 절연 과정이 이뤄집니다. 전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피복하는 과정인데 해저 케이블 품질을 한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포함한 LS전선 동해 사업장 면적은 27만 제곱미터로 약 8만 1000평에 달합니다. 김영원 LS전선 에너지 시공사업 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VC V타워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면서 유럽 기업과 경쟁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 과정이 모두 끝나면 턴테이블 설비에 감기게 됩니다. 향후 선적 시점이 되면 갱웨이를 통해 배로 실리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설비가 LS 전선의 턴테이블 설비입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의 처음과 끝은 모두 이 턴테이블 설비를 통하게 됩니다. 현재는 5분의 1 정도가 감겨 있는데 케이블을 모두 채우게 되면 무게는 대략 10,000톤에 달합니다. LS 전선이 동해 사업장 내외부를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건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인도 등 해상풍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저 케이블 공급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6,700억 원대에서 올 상반기에는 5조 4,7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테네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수주까지 따내는 등 실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LS 마린솔루션, LS 전선아시아와 원팀 시너지를 발휘해 점유율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 베트남은 지난 5월에 8차 전력 개발 계획을 승인했고 2030년까지 6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탑5 정도의 규모입니다. LS전선은 현재 미국과 유럽, 베트남 등에도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만들면 그 케이블을 바다로 싣고 나가 해저에 포설하는 건 LS 마린솔루션이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배석원 기자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 해저 케이블을 포설하는 GL2030 선박입니다. 길이 약 100m, 폭 40m의 8,000톤급 선박으로 60명의 승조원으로 운영됩니다. 턴테이블에 실을 수 있는 해저 케이블 무게만 약 5,000톤, 선박 위치 정밀 제어 시스템도 적용해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제 뒤로 GL2030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LS 전선의 자회사 GL 마린이 건조했는데 포설 정확도는 물론 바람과 파고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모회사인 LS 전선과 앞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에 영업 거점도 마련하고 또 대만 시장이 그 해상풍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모의사와 이제 결합을 통해서 턴키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올해 매출 목표는 650억 원, 영업이익은 13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억 원 규모 수주를 예상하는 만큼 선박의 추가 매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선박 3척이 있는데 추가로 선박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승용 LS 마린솔루션 대표는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 통신 케이블 영역에서 전력 케이블로 집중하는 사업 방향을 틀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력 케이블 시공에까지 가게 되면서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적자를 이제 떨쳐버리고 흑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 LS 마린솔루션은 20년 이상의 시공 경험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알려왔다며 앞으로는 LS 전선과 해저 케이블 제조와 시공을 결합한 턴키 수주 능력으로 또 한 번 경쟁력을 인정받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손잡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내놨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블랙록의 대표 채권 상장지수 펀드인 아이쉐어즈 ETF 3종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블랙록의 대표 상품을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해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ETF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의 운용 노하우를 기대할 수 있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유아란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팀 매니저를 만나 이번 ETF의 강점과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0월 19일에 상장한 코덱스 아이쉐어즈 ETF 3종은 그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와 그리고 블랙록 아이쉐어즈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월배당 해외채권, 미국 채권 ETF입니다.
이제 직구 대신 저희 코덱스 아이쉘즈 ETF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환전하시는 데 드는 뭐 비용이나 번거로움 이런 것도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높게 좀 쓰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라인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 하이힐드,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고, 마지막이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입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이 말인즉슨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ETF를 통해서 해외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툴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모자라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이제 아이쉘즈랑 협업을 통해서 이제 미국 채권형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하이힐드 등급의 채권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을 직접 운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블랙락의 방대한 노하우, 그리고 자산 규모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국내 투자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이힐드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 그 ETF를 보시면 그 아이쉘즈의 ETF에서 몇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직접을 운용을 하게 되면 순자산 규모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락의 순자산 규모를 레버리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들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블랙락 담당자와도 이제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이제 최근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문구라고 하면 higher for longer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즉 금리가 지금처럼 굉장히 높은 상태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길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 내 생각보다 더 길게 또는 이제 더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능 있는 작가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은 단순 시상에 멈추지 않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청년 작가가 중견 작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쉽게 만나기 힘들었던 전문가를 선정 작가와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 후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공립미술관 학예사나 평론가, 갤러리 디렉터 등을 매칭합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